오늘 결석자가 있어서 찍어야 돼. 그래서 숙제를 안 했다? 이게 아깝다, 책이. 이 책을 이제 다 해서 안녕할 건데 책에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아유. 자, 프린트 드린 사람들도 같이 174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다음에 2시쯤 전자기 유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지난주에 요건 한번 한 건데 그래도 오늘 진도 끝나. 뭐가요? 진도. 무슨 진도? 물리학 진도. 못 끝나죠? 안 돼. 우리는 아직 대단원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그래요? 네. 많이 나오는 네. 그래서 단 못 끝나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해도 그걸 그대로 끌고 가진 않을 거예요. 우선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가다가 학교 수업 진행되는 거 봐서 만약에 우리가 이미 다 수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그대로 나가시면 그냥 시험법 대비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은 단원에 진행을 만약에 우리 1, 2단원 했는데 선생님 1, 3단원 수업해버리면 그럼 3단원을 같이 나가면서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먼저 하고. 기억나나?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긴대요? 자기장이 생긴대요. 그래서 하나씩 직선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은 모양은 어떠한지,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낼 건지, 그리고 그 자기장의 세기는 어떠한 물리량과 관계가 있냐. 그래서 뭐 요거 그렸었죠. 이렇게 판때기에 무한히 긴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다 전류를 흘릴 거야. 위로. 그럼 이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은 어떤 모양이라고? 동심원 모양이라고. 그리고 그 방향은 오른손으로 뭘 쓴다고?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 해서 그래 반식의 방향.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침판을 P점에 놓았다.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떻게 돼? 네, 여기다 나침판을 놨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기장 방향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칠판 뒤. 그래서 칠판 뒤를 향해야 되는 거고. Q점에 놓았다. 그럼 어디 가르쳐야 되고? 칠판 앞을 가르치면 되고. 그 다음에 R점에 놓았으면 오른쪽, S에 놨으면 왼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 도선의 자기장은 상수 내비두시고 뭐에 반비례?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합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면 도선이 1개가 나오고 2개가 나와서, 그치? 그리고 얘 거리 관계가 1대 2다. 만약에 요점이. 근데 P점의 자기장이 0이래. 그죠? P점에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합성했더니 P의 자기장이 0이래요.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A에 흐르는 전류와 B에 흐르는 전류는 어때야 하고, 그러니까 방향이 뭐 같은 방향이어야 하냐, 아니면 반대 방향이어야 하냐, 또는 A에 흐르는 전류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율은 어때야 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자, 여기서 0이 될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 여기서 0 되려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 방향이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위로 흘렀어. 그러면 A의 오른쪽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B가 여기다가 나오는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또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위로. 그럼 만약에 얘가 아래로 흐르면 얘도 뭐 하면 돼? 아래로 흐르면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플러스 Y 방향인지 마이너스 Y 방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뭐 해야 한다는 아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아는 거야. 방향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이 거리 비율이 2대 1인데에서 뭐 했으니까? 자기장이 0이 됐으니까. 그지? 그럼 얘가 여기다 만드는 자기장이랑 얘가 여기 만드는 자기장이 뭐 해야 되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전류의 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한다? 2대 1이어야지. 거리 비랑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원형 도선 주변에, 주변이 아니지. 원형 도선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뭐 이상한 소리가 있는데? 자,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중심이야. 자, 원형 도선의 전류가 반시계로 흘러요. 그러면 이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겠지? 자, 요게 이렇게 생길 거고요.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이게 다 모든 도선에 다 똑같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지? 뭐 이렇게 다 생기는 거네요. 도선 주변을 다 돌아가면서. 그지? 그래서 결국 잘 보면 이 도선의 안쪽은 다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있어?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도선의 바깥쪽은 다 어떻게 생기고 있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무데나 직선 도선이라고 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솔레노이드처럼 우리 코일처럼 코일에서는 뭐가 전류야? 손가락. 이게 전류잖아. 그럼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감겨 있다라고 한 다음에 엄지가 향하는 방향을 뭐라고 하면 돼? 코일 내부 자기장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원형도선 현재 원형도선 내부에는 칠판을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밖에는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지점과 주변 지점에 P점과 R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이 나오는 인데 자기장의 세기는 같지 않다. 이때 항상 원형도선의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많이 물어본다. 중심의 이 P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K 다시 도선의 반지름,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도선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또는 세 개도 있겠지. 그지? 그럼 요 중심에서 얘가 안쪽에 있는 애가 반시계로 전류가 흘렀대. 그런데 가운데서 자기장이 0이 돼야 된대. 그럼 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는 거야? 반대로 흘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비율이 1대2라면 또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 비율도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야? 1대2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형도선이랑 직선도선이 서로 합성될 수도 있나요? 네. 자, 내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만들어. 봐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도 되고요. 그럼 직선도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이렇게 감으면 어떻게 되나 봐봐. 이렇게 감았어. 그럼 직선도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죠? 그러고 딱 이 원형도선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뭐 비교만 하는 거야. 위랑 아래랑. 지금 여기서는 이걸 직선도선이고 직선도선에 의해서는 여기에 자기장이 무슨 자기장을 만들어? 들어가는 나오는. 그리고 원형도선은 뭘 만들어? 나오는. 그럼 직선도선에 의해서도 원형도선에 둘 다 나오는이니까 이제 서로 합쳐져서 커질 거고요. 여기서는 직선도선에 의해서는 뭔데? 나오는인데 원형도선에 의해서는 뭐니까? 들어가는이니까 이제 서로 상쇄가 되겠지? 그죠? 직선도선에서는 엄지가 전류. 손가락이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요 도선이 위잖아 위. 나오는. 쟤는 이렇게 원형은 누가? 이렇게 되잖아. 원형은 지금 어떻게 됐어? 그렇지. 그래서 들어가는. 합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큰 쪽이 더 우세하게 남겠지. 같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끝. 다음. 솔레노이드. 나는 잘 보라고 보이기 좋으라고 원통을 맨날 그리는데 원통이 안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 코일 감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감아 있는 코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렸습니다. 전류가 어떻게 흐른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 네. 그럼 그렇지. 이 도선에는 앞에서 뒤로 감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그 자기장의 모양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이번엔 내 손가락을 뭘로 하라고? 전류로 하라고. 그럼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뭐야? 뭐의 자기장? 그렇지. 코일 내부 자기장. 코일 내부 자기장. 그리고 이 자기장은 항상 이렇게 나갔으면 지금 코일의 왼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갔으면 뭐 해야 돼? 돌아 들어가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패곡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근데 자기장이 만들어진 꼴을 보니 뭐랑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을 만든다? 막대 자석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을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쪽이 N극이라고 가정하고 반대쪽이 S극이라고 보았을 때 주변에 동일한 자기장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코일 안쪽에다가 우리 앞에서 배운 강자성체 같은 거 넣어서 코일을 감은 다음에 전류를 흘리면
그 강자성체 덕분에도 뭐 하는 거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는 전류가 흐를 때는 왼쪽이 뭐가 되는 애야? N극의 자석이 되는 애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성을 띠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되는 거. 상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돼요. 전자석 어디다 써요? 기억나나? 애도 쓰고. 크레인. 그렇지. 기중기 같은 데 쓰고. 이거 줄 같은 거 보고 들어. 그런 거, 그렇지. 그다음에 초인종 같은 데도 쓰고요. 자동문에도 써요. 그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나중에 전자석에 이용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솔레노이드를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럼 솔레노이드에서는 내부의 자기장이 이제 내부의 외부에 생기게 되는데, 특히나 이 내부 자기장의 특징은 어느 지점에서나 자기장의 세기가 뭐하다? 같다요, 같다. 그래서 균일한 내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 상수. 자, 어떻게 가문수? 그냥 가문수 아니고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그죠? 같은 길이를 갖고 여러 번 감아야 되는 거야. 100m를 갖고 100번 감는 거랑 10m를 갖고 10번 감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그죠? 단위 길이당 가문수. 똑같이 100m짜리 코일을 가지고 100번 감는 것보다는 200번 감는 게 더 큰 자기장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 당연히 전류의 세기에 비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만 우선 손으로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 주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합성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방향을 명확히 찾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기억나나? 자기력? 옛날에는 전자기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지금 이 이름 앞에 전자를 뺐거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은 좀 아무튼 이 자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힘이에요. 자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힘. 간단해. 자석이 있어. 내가 자석을 들이대면 어떻게 돼? 끌려오든가 밀려나든가 하지. 같은 극이면 밀려나고요. 다른 극이면 끌려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전류도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든다며요.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도 뭘 만들 수 있는 거야? 나는 힘을 만들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 에너지로 힘을 만드는 거야. 그죠? 전기 에너지로 힘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두고, 그지? 여기다가 코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쁘게 집어넣고 싶다.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고 전류를 흘리죠. 이게 지금 칠판 뒤로 가는 거야, 얘들아. 미안한데 얘가 칠판 앞으로 나오는 전류고. 그럼 요 왼쪽에 있는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여기 손 어떻게 했었죠? 손을 쫙 펴고 절대 손가락을 구부리시면 안 돼요. 혹시 구부리고 싶으면 손목만 구부리는 거야. 자, 내 손가락이 뭐? 자기장.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N에서 S를 향하게 두시고, 그 다음에 엄지는 전류의 방향. 자기는 S는 아니에요? N에서 S 자기장. N에서 S. 그죠? N에서 S. 네가 말하는 건 자석 내부. 근데 나는 자석 밖이니까 지금. 그지? 그러니까 N에서 S.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 그리고 엄지가 요 도선 할 거거든요. 내가 지금 칠판 뒤로. 그래서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뭐의 방향? 힘의 방향. 그래서 힘을 아래로 받아요, 얘가. 그럼 얘는 어디로 받을까? 위로 받겠지. 그럼 이 코일이 어떻게 돼? 돌아가네.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내 손가락이 뭐라고? 그치, 자기장. 엄지가 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라고? 그렇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야. 그래서 아래, 얘는 위.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요? 반시계로 돌죠. 이게 전동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동기야. 뭘로 바꾸고 있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네. 자기장 방향이 N극이잖아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N극 자기장 방향이 N극을 가리키고 자석의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 자기장 방향이야. 아, 그죠?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잖아? 나침판의 N극이 어딜 향할까? 여기? 그래, 그게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손을 이렇게 한 거잖아. 이게 자기장이 방향이거든.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뭘로 하셔도 좋은데 방향을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어쨌거나 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 이 자기력을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네, 힘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 이용되느냐, 그죠? 첫 번째, 좀 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성을 띠게 만들어야 하거나 할 때 솔레노이드를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어 갖고 그걸 우리가 일상에 사용해 보겠다. 그 예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야? 아까 얘기한 전자석. 그죠? 뭐 자기부상 열차 같은 데 쓰는 거 말하는 거야. 자기부상 열차, 그 다음에 그 자동차 폐차하고 이런 데 같은 데 쓰는 기중기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냥 저 솔레노이드 자체를 씁니다. 솔레노이드 자체, 이 코일을 막 코일 안에다가 강자성체 넣지 말고 그냥 코일만 여러 번 감아가지고 전류를 탁 흘리면 중요한 건 뭐야? 코일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이 생겨. 그 균일한 자기장 안에다 사람을 넣는 거야. 그럼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야? 그 자기장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갖고 몸 안의 상태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MRI죠. 그죠? 그래서 그냥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그지? 코일 내부 자기장의 특징은 뭐야? 균일하게 만들어진다는 게 특징이란 말이야. 그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사람 몸의 부위에 따라서 그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 변화를 감지해서 이제 센서링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이걸 다 째보지 않아도 몸 내부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상세히 해서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자기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라면 여기는 자석의 자기장을 두고 거기다가 전류의 자기장을 얹어서 자석 자기장하고 전류 자기장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갖고 뭘 만드는 거야? 힘 만드는 거야. 그죠? 자석의 자기장하고 전류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낸 힘이에요. 저건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한. 그럼 자기력은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꾸고 싶은 거야? 무언가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그죠? 대표적으로 전동기. 다지, 다. 세탁기, 선풍기, 저기 지금 환풍기 돌아가는 거, 선생님 노트북에 안에도 펜 있을 거, 뭐가 뱅뱅뱅 돌아가죠? 드론에도 들어가요, 전동기. 걔도 날아다니려면 돌아야 되잖아. 그지? 뭐 그런 것들 다. 뭐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움직인다, 돈다. 그럼 다 전동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스피커. 자,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전기 신호가 코일에 흐르면 그 코일에 이제 자성이 생기겠지. 근데 전류가 예를 들어 요렇게 흐를 땐 여기가 N극이 되잖아. 근데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여기가 극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인 거야. 여기 진동판이 이렇게 있어. 진동판에 코일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 진동판에 코일을 매달아두고 자석을 매달아도 됩니다. 자석이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자석 맞은편에 코일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코일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는 거지. 근데 대신 이 전류가 막 방향이 변하는 교류 전류야. 그래갖고 얘 때문에 여기가 N극이 돼. 그럼 얘가 밀려날 거예요. 근데 얘 때문에 여기가 S극으로 바뀌어. 그럼 얘가 당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석이 붙어있는 진동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진동판의 흔들림이 공기를 흔들어서 결국 소리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만든 게 스피커. 이런 식으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우리에게 열심히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외우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1번 직선도선, 2번 원형도선은 두 개는 합성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솔레노이드는 직선도선이랑 원형도선 같이 얹어서 잘 안 나고요.
직선도선하고 원형도선 둘이서는 합성을 하라고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지점에 원형도선이 있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있대. 그리고 이 원형, 아니죠, 이건 모르겠다.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로 봅시다. 그래놓고 여기 가운데 지점이 P점이야, P점. 그래서 지문에 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바꾼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P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그랬대요. 그래 놓고 처음 출발할 때가 B0란 말이야. 처음 출발할 때가 B0야. 그래 놓고 뭐 여기가 I, A, I, B, I, C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 놓고 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지금 그럼 결국 P점의 자기장이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P점의 자기장이 플러스일 때가 결국 뭐인 거야? 나오는 자기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도선의 전류가 0일 때는 얘가 여기다 자기장을 하나도 안 만든단 말이지. 그런데 B0만큼의 자기장이 있다며. 그럼 그가 누가 만든 거야? 그건 원형도선이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럼 원형도선은 지금 어떤 자기장을 여기다 만들고 있으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 플러스 B0는 그죠? 지금 여기 이 플러스 B0는 지금 여기 누가 의해서 만들어진? 원형도선에 의해 만들어진 나오는 B0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네, 지금 여기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이잖아. P에선 나오는 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시 직선도선에 여기 지금 요 지점은 직선도선에 전류가 없어. 0이야. 그럼 직선도선은 자기장을 전혀 못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P점에 자기장이 있어. B0만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아, 지금 이 B0는 누가 만든 거다? 원형도선이 만든 거다. 그죠? 원형도선이 만들어낸 자기장이고 그걸 우리가 원형도선 내가 지금 반시계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 아, 이거 나오는 자기장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플러스 B0는 나오는 자기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원형도선은 항상 어떤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나오는 B0를 만드는구나. 그런데 전류의 직선도선의 전류의 세기를 야금 증가를 시켰더니 IA가 된 순간 뭐 하게 됐어? 자기장이 0이 됐어.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야, 이거 좀 그래프 이상하게 그렸네? 자기장이 0이 됐어.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장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이 직선도선이 P점에다가 원형도선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자기장을 만드는 바람에 0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여기 자기장,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플러스 Y 방향. 그죠? 지금 이 직선도선에는 직선도선의 지금 전류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직선도선의 전류의 흐름이 세기가 얼마일 때? IA일 때. 그지? IA가 흐를 때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그 크기가 얼마입니다? B0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야 이 B0랑 저 B0가 상쇄가 돼서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직선도선끼리도 합성할 수 있어야 되고 원형도선끼리도 합성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얘네가 섞여 나왔을 때도 지문을 보시고 합성이 가능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책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선생님이 뭐 전동기라든지 스피커라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지금부터 177페이지 77, 78, 79 180까지 해요. 질문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네, 다 끝나고요. 쉬는 시간 필요해? 지금 수업 문제 푸는 시간이 쉬는 시간 아니야? 나만의 생각인가? 전자기 유도 우리 언제 했죠? 중3? 에이, 작년에 했잖아.
통합과학 시간 했잖아. 통합과학 시간에. 제 핸드폰 안 돼요. 아, 네. 너 다 남는다. 박제되는 거야. 자, 전자기 유도 우리 발전할 때 하셨어요. 발전. 그죠? 자, 전자기 유도란 이제 정확하게 합시다. 이제는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뭘 발생한다? 전류를 발생한다. 유도 전류를 발생합니다. 요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그러면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겨야 된대. 뭐 코일이야 앞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원형 코일, 뭐 솔레노이드 막 했잖아요. 그런 코일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 자기선속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니? 그죠? 자, 자기선속은 문자로는 요렇게 쓰고요. 크기를 물으면 대부분 이제 자기장 곱하기 코일의 면적을 곱하기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저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리가 맨날 하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원통에 코일이 감겨 있어. 그리고 코일에는 당연하지만 현재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전류가 안 흐르고 있겠지. 그런데 내가 자석의 N극을 이렇게 코일의 단면에 이제 적당 거리에 이제 세워두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뭐 이렇게? 그지? 그러면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일 테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네, 한 2개. 2개예요, 지금은. 자, 자기선속이라는 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예요. 이 선생님이 그린 노란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선속이야, 실상은. 자, 그러면 지금은 2개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천천히 가까이 하면 결국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죠. 원래 몇 개였는데, 여기 있을 때는 자기선속이 몇 개였는데 2개였는데, 얘가 다가오면 몇 개가 되는 거다?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가오는데 1초가 걸렸어요. 그럼 1초 만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가 변하는 거야? 2개였는데 4개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변화가 생기면 자기선속의 변화가 반대로 내가 이러고 있다가 멀리 가도 상관없어. 그럼 가까이에 있는 지나가는 놈이 4개였는데 이게 멀어지면 뭐 해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니면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만 만들면 뭐가 발생한다?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이게 전자기 유도야. 자,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유도전류는 그럼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발생을 하냐? A, G, B 방향이냐? B, G, A 방향이냐? 그 방향을 말할 때 뭐였냐? 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 기억나요? 무슨 법칙이었지 이게? 렌츠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전자기 유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해야 돼. 그럼 지금 상황은 얘가 다가오니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이 자석이 다가오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어떤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뚫고 지나가는 자기선속이 증가를 하는 거야. 그걸 방해해야 돼. 그러려면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 자기장을 만들고 싶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이 전류가 이렇게 유도가 돼서 A, B, G, A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옛날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이 수업을 할 때는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의 전자기 유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표현했냐면, 결국 내가 이렇게 유도전류를 하잖아? 만들어내잖아? 그럼 결국 코일의 윗면이 무슨 극처럼 되는 거야? N극처럼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자석은 코일에 유도된 전류가 만든 자기장 때문에 다가오고 싶었는데
얘가 N극이 돼버리니까 뭐 하는 거야? 방해를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 밀당을 잘하자라고 표현했어. 그죠? N극이 와요. 그럼 뭐 하려고 해야 되고, 밀어내려고 해야 되고. N극이 가요. 그럼 뭐 하려고 해야 되고, 잡으려고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이런 표현인 거지. N극이 가요. 그럼 간다는 얘기는 이게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줄어드는 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고, 윗면이 S극이 되는 거야. 멀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는 놈은 잡아야 되고요, 오는 놈은 밀어내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자,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을 반드시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기 코일을 또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있어, 검유계가. 그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N극이 갑시다. N극이 가면 코일의 윗면을 무슨 극으로 만들고 싶어? 그치. 여기가 S를 만들고 여기가 N을 만들고 싶잖아. 그러려면 손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그럼 여기 어떻게 흐르죠? 코일이 회전 잘 보셔야죠. 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일로 올라와 들어가지. 그죠? 이렇게 코일이 감겨있는 모양이나 이제 이 어떻게 N극, S극을 만들어야 하나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에요. 참고로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대요. 전체로 다 이렇게 균일하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대. 내가 이 안에다가 코일을 하나 놨어요. 코일을 하나 두었어요. 네모난 코일을 하나 두었어요. 자, 지금 현재 저 코일에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흘러요. 왜?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럼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요 영역의 자기장을 뭐 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간, 예를 들면 여기 자, T1, T2, T3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T1인 순간 유도전류 발생하냐? 자, T1인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이 균일한 자기장이 증가하는 중이에요.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건 이 코일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다?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을 만들어야지. 전류가 어떻게 흘러? 반시계로. 그죠? 아, 그래서 T1인 순간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근데 저 네. 자기장들이 뚫고 나오는 자기장 아니에요? 뚫고 들어가는 이에요, X가. 네, X가 들어가는. 점이 나오는 이야. 자, 그리고 T2는 자기장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장 변화가 없어. 코일은 그냥 거기 가만히 계셔. 그럼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전류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네. 의도 전류 안 생겨요. T3는 그럼 어때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자꾸 뭐하네? 줄어드네. 그럼 그걸 방해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들어가는 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해? 시계. 방향을 이렇게 찾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떠한 물리학과 관계가 있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과 관계가 있죠. 이건 그냥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류가 발생했다는 건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니까. 전이차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니까. 자, 이때 그럼 이 기전력이 강력하게 만들어질수록 전류도 세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만들어지는 기전력, 뭐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전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 가문수에 비례. 누구의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 그럼 얘는 한 번 감은 코일이니까 여기에 1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 변화율의 비례예요.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 변화율.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원래 자석이 여기 있을 때는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2개였는데 얘가 다가오면 4개가 되니까 2개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가 한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렸어. 그거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가오는데 0.5초 걸렸어. 그죠? 그러면 1초 걸린 거하고 0.5초 걸린 거하고 시간에 따른 자석 변화율이 누가 더 커요? 자, 자석을 움직이는 거야. 자석을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1초 만에 움직인 거하고 0.5초 만에 움직인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뭐가 더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 변화율이 커요? 그렇지, 시간이 짧아야 큰 거지. 그러니까 같은 자기선속의 변화를 주더라도 시간이 짧아야 더 강한 기전력, 더 강한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내가 자기선속이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 맞춰서 이 식을 바꾸면 코일의 면적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밖으로 빼고. 자기장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조건은 이 식을 바꾸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율이 클수록 기전력이 세게 생기겠구나. 유도전류가 세게 생기겠네.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율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뭐야?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율이야. 이 그래프에서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뭐하다? 유도기전력이 강하고 유도전류도 세다. 그럼 어디가 더 센 거야? 네, 여기가 유도전류가 제일 센 거죠.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렇게 전자기 유도를 수식으로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렌츠는 그냥 방향이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크기는 이런 물리량과 관계 있어 정도만 했다면 그거를 온전하게 식으로 정리한 게 패러데이고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유도전류를 만드는 유도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 변화율에 비례, 대신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 이 마이너스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요 식의 이제 정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맨날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와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지. 자, 봐봐. 여기 직선도선이 있어.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근데 내가 원형 코일을 예로부터 자 원형 코일을 P점에 있었는데 Q점까지 이동시킬 거예요. 일정한 속력. 자, 내가 이 코일을 여기 있던 코일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이 코일에 유도전류 발생합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내가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생각을 해보려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렇게 통과해도 이렇게 통과해도 상관없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해야 돼.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다시, 자, 이 동그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자기력선이 있어요, 없어요? 왜 몰라요? 여기 전류 흐르는데. 있어요.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 도선이 오른쪽에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요? 들어가는을 만들지. 그럼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 있는 거야. 저 코일은 지금. 근데 P에 있을 때 하고 Q에 왔을 때 자기장이 균일합니까? 아니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기장이 약해지잖아. 그 자기장이 약해지네.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드네. 그럼 그걸 방해하려고 유도전류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느니 자꾸 뭐 하니까? 들어가느니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니까 그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는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시계 방향. 그래서 이 코일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까지 나와야 돼. 세지잖아요 자기. 뭐가 세져요? 어느 자기장이요? P점은 자기장. 그거는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잖아. 우리 어린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발생해서 합성 자기장이 커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얘가 애초에 이 전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도선이 만든 자기장 안을 얘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배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의 합성 자기장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순수하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이 직선 도선 옆에 있었는데 내 이 코일을 움직인 것만으로 뭐 하게 된다? 코일에 전류가 발생한다. 또 해야지. 그럼 반대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대로 생겨요? 왜요? 나가는 쪽으로 왜 나오는 이에요? 반대로 생긴다는 저기. 그럼 여기서 뭐의 반대로? 뭐를 반대로 아니야? 방해하는 이지. 뭐를 방해해야 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직선 도선이 여기다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 코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코일면을 통과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방해라고 들어가는 이자라 나오는 이자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해야 돼. 들어가는 이 증가하나? 감소하나? 자, 다시. 자, 실에 코일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죠? 실에 코일이 매달려 있고요. 여기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거예요. 그래 놓고 물어봐요. 자석이 다가오는 방향에서 보면 이 코일에 유도전류 발생하나요? 어느 방향으로? 여기서 이 자석이 있는 곳에서 바라봤을 때 이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n이 5네 여기 뭐가 돼야 되죠? 오른쪽이? 이러네. 아, 이. 맞죠? 예. 그럼 엄지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네? 네.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볼 거라며? 네. 그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될 것이고 그에 의해 N이 되었으니 이 코일은 자석에게 무슨 힘을 받아? 청력을 받아. 밀려날까요? 안 밀려날까요? 밀려나야지. 여기 그냥 실인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자, 하나만 더 갑니다. 이번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는데 영역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는 B이고 여기는 들어가는 B예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네모난 코일이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B를 입장하실 때 B에서 EB 사이를 지날 때 EB에서 밖으로 빠져나올 때야. 그러니까 이 코일이 여기 있다가 여기를 입장, 내부를 통과, 여기 사이를 지나요, 내부를 통과, 나올 때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자, 들어갈 때 이 코일에 유도전류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기 생겨요. 얘가 밖에 있을 때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생기잖아요. 어떤 자기장이? 들어가느니. 그럼 없다가 있는 거니까 들어가느니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하나씩 할게. 여기는 들어가는 증가야. 그지? 얼만큼? B제로만큼. B만큼. 맞죠? 0에서 B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통과하는 중이야. 통과.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중이야.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B에서 2B 갈 때는 들어가는 B만큼 증가. 맞죠? 통과할 때는 없어요. 나올 때는 들어가는 2B만큼 감소야. 자, 그걸 보고 그렇다면 여기 0인대와 여기 0인대는 유도전류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유도전류가 여기는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여랑 여는 발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 들어가는 이 증가하면 어떻게 한다? 방해해야지 나오는 을 만드셔야죠. 네. 그래서 반시계예요.
얘도 들어가느니 증가하는 걸 방해해야죠? 나오는을 만들어야 되니까 반식이에요. 여기는 들어가느니 감소하는 걸 방해해야죠? 그럼 들어가는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식이에요. 그리고 그 전류의 세기는 여기는 변화량이 얼마? B 여긴 얼마? 여긴 얼마? 2B잖아. 그지? 그러면 어디가? 여기가 I면 여기도 I인데 여기는 2I여야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러한 전자기 유도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한번 지울게요.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에너지 전환이죠. 그죠? 뭔가를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전자기 유도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옛날에 왜 이런 거 기억나요? 이렇게 구리통에 네오디움 자석을 떨구는 거야. 얘를 떨굴 건데 얘가 P점을 지날 때 하고 Q점을 지날 때 하고를 물어보죠. 공기저항 그런 거 없어요. 진공 상태로 낙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 원통이 없이 떨어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럼 P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Q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해야 돼? 같아야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그냥 낙하했을 때 하고 그게 아니라 굴이라는 원통을 사용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낙하를 여기서 VQ-의 속력을 얻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어쨌건 여기 VQ의 속력을 얻었겠지? 얻긴 얻었겠지. 그지? 그럼 과연 누가 더 빠르냐? 그냥 떨어지는 거 하고 구리 원통 통과하는 거 하고 누가 더 빨라요? VQ-가 빠르죠. 아, 네. 왜? 여기는 요 떨어진 만큼의 뭐가 위치 에너지가 그냥 다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버렸어? 이 구리 원통에 뭘로 바뀌어버려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그죠? 구리 안에 엄청 많은 자유전자들이 있잖아. 구리선이야. 이거 구리선 감은 거랑 똑같은 거야. 코일 감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코일 안을 자석이 통과해야 하는데 전자기 유도해야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저 네오디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여기 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오롯이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이쪽이 더 커야 돼. 왜? 여기는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하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용해서, 즉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가장 좋은 예시가 뭐가 되는 거야?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때. 코일 연구 자석을 두시고, 연구 자석을 두시고 여기다가 코일을 집어 넣으래매. 그지? 그래서 코일을 열심히 뭐하면? 돌리면 코일에 뭐가 유도된다? 전류가 유도된다. 기억나나? 해보자.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근데 그 자기장 방향에 나란하게 들어가서 코일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얘를 돌리면 생겨요. 그럼 전류가 생기겠지. 그리고 수직했다가 다시 돌려도 생겨요. 근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얘들아. 내가 요 상태가 0도라 그랬어요. 0도 각도로 치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아서 자기장하고 코일 면이 수직이 된 순간이야. 90도. 그리고 여기서 180, 270이야. 그치? 자, 90에서 180, 180에서 270, 270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자, 이 중에 언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어요. 자, 발전기에서 열심히 전자기 유도를 하면 만들어내는 전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걸 교류 전류라고 하죠. 그 말은 지금 이 코일에 전류가 시계로 흘렀다가 반시계로 흘렀다가 시계로 흘렀다가 반시계 이런다는 얘기야. 그러면 언제 한 번씩 전류의 방향이 바뀌냐? 자, 기억하세요. 자기장이랑 코일면이 수직할 때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그러니까 0에서 90까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 그럼 이 90도가 되는 순간 한 번 딱 바뀌는 거야. 그래서 90에서 180, 180에서 270까지는 반시계로 전류가 흐르다가, 그지? 그러다가 270에서 또 한 번이 바뀌어갖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시계였다가 반시계였다가 시계였다 반시계였다를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서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전류를 뭐라고 한다고? 교류 전류라고 한다고. 내가 왜 그냥 이렇게만 하냐면 여기다가 코일에 A점, B점, C점, D점 이래가지고 처음에 요거는 A, B, C, D 방향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딱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D, C, B, A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또 바뀌면 A, B, C, D로 이렇게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돼 애들 이것만 외우더라고. 외우면 안 돼. 이 A, B, C, D가 바뀌어. 여기가 A, B, C, D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돼. 이게 코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반식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상황에서 코일이 지금 본래 내가 요러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전속이 증가하는 거야. 그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구나.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이 상태로 여기 탁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 감소. 감소. 그죠? 요렇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장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코일면을 수직으로 엄청 많이 통과를 하고 있었겠지. 내가 이렇게 돌리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 줄어드는 건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지. 줄어드는 걸 방해하려면 똑같은 걸 만들어야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시계였다 반시계였다 하는 거야 하시면 안 돼요. N극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 아니에요? N극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네가 말하는 건 자석의 N극이잖아. 아니야. 자석이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다 나침판을 놓았을 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N극과 S극 자석 사이에다가 나침판을 놨어요. 나침판 N극이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네. 나침판을 놓았을 때 그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용이 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이 된다. 그것 말고도 또 뭐가 있냐? 뭐 되게 많아. 188페이지에 1번 에너지 전달. 이제 이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전달, 대표적으로 너네 무선 충전기. 자, 아래쪽에 충전기에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 핸드폰에도 코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는 1차 코일이라고 하고 핸드폰 내부 코일은 2차 코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차 코일에 전원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코드 꽂아놨잖아. 그지? 그럼 이 충전기에는 이 1차 코일에 전류를 내가 넣어. 전류를 흘려. 그러면 이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죠. 그죠? 전류가 맞잖아. 내가 여기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흘렸어. 자기장 생겨 안 생겨? 반시계로 하자. 해석하기. 반시계로 전류 흘렸어. 그러면 이런 자기장 생기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죠? 여기다 반시계로 전류를 흘리면 충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코일에 반시계로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긴 자기장 위에 코일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누가? 우리 핸드폰 안에 코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자기장 여기를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 누가요?
뭐 원형도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원형도선은 원형도선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이라고. 전류의 방향이 반식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멈지가 이상해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 원형 도선의 내부 자기장이 어떻게 돼? 아 내부. 응. 내부 자기장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코일이 하나 더 있네? 그럼 이 코일에게도 영향을 주겠지? 그지? 그런데 이 1차 코일의 전류를 그냥 일정하게 흐르게 하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유도전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야 돼? 교류를 흘려야 돼, 교류. 시계 방향으로 했다가 반시계로 했다가 시계로 했다가 반시계로 했다가 흘려야 돼.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변하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코일 입장에서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그지? 그럼 2차 코일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무선 충전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 인덕션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래? 무선 통신? 너네 요즘 어디 가서 결제하면 핸드폰으로 결제할 때 어떻게 해? 저희 그거 안 돼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뭐 체크카드든 뭐든 결제할 때 어떻게 해? 끼우던가 그냥 대던가. 맞아요? 그 여기다 끼우세요 안 하고요. 그냥 리더기에 대도 결제돼요, 여러분. 카드 채로 그냥 리더기에 대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면 그거 하면 돼. 너네 우리 버스 탈 때 교통카드. 교통카드에 단말기에 뭐 핸드폰을 대든 카드를 대든 띡 하고 되잖아. 그지? 단말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자기장을 막 내뿜어주고 있는 거야. 뭐 나오는 자기장이어도 좋고 들어가는 자기장이어도 좋아. 어떻게 됐든 여기다, 자, 아까처럼 들어가는 자기장이 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단말기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 카드를 어떻게 해? 여기다 이렇게 쓱 넣는 거야. 그죠? 그럼 내 카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코일이 들었어요. 코일. 그럼 이 단말기 코일을 집어넣는 거야. 아까 이거랑 그림 지워버렸네.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코일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쓱 들어가면 이 코일에 이제 뭐가 발생해? 유도전류가 발생하겠지. 그럼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여기 IC 칩이라고 반도체 칩이 있어요. 그 칩을 구동을 시켜요. 전류가 흘려서. 그러면 그 전류 때문에 IC 칩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전자기파를 만들어내. 그러면 그 전자기파를 다시 이 단말기가 뭐 하는 거야? 센서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지연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택시를 탔네? 버스를 탔네? 그리고 몇 정거장 가서 내렸네? 그럼 차감해야지? 이걸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하는 방식이 무선 통신. 우리 지금 만약에 여기 이러고 있을 때 각자 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 오면 그 사람 거랑 물리잖아. 그건 왜 그런 거야? 여기 수없이 많은 전자기파가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나한테 전화 오면 내 것만 울려요? 그죠? 이것도 1차적으로는 이제 안테나에서 뭐 해야, 이 전자기파를 송신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전자기 유도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한 그 내 것만 울리는 이유는 그 송신을 했을 때 이제 그 파장이 다 다르단 말이야. 우리가 가진 파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파장이 공명을 했을 때 내 핸드폰이 울리는 거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포인트는 안테나에 이제 전자기파가 무선 전자기파가 도달을 했을 때 그 안테나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 또한 전자기 유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여기 전자기타 나올걸? 그지? 센서 하는 거. 금속 탐지기 같은 거는 뭐 자기장이 균일했었는데 막 지나가다가 금속이 이 안에 탁 들어오면 이제 그걸 감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 우리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진동판을 흔들어서 그 흔들리는 진동판 아래에다 자석을 붙여놔요. 그리고 아래에다 코일을 놓는 거야. 그럼 자석이 코일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럼 전자기 유도가 돼서 소리 에너지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나오던데? 없냐? 아! 전자기타? 전자기타 이렇게 기타 줄이 있잖아. 기타 줄이 강자성체야 얘들아. 자성체, 상자성체인가 뭐 그래. 이게 자성체거든? 그리고 요 기타 줄 밑에 뭐가 있냐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그리고 코일 안에 자석이 이렇게 박혀 있다.
그러면 이 코일 위에 이 자석 때문에 요 기타 줄이 자화가 돼. 우리 배운 것처럼. 얘가 상자성체니까 자석이 밑에 있으면 자화가 될 거 아닙니까? 자화가 돼요. 그럼 아마 여기가 N이면 여기가 S, 여기가 N으로 자화가 되겠지? 네. 그런 상태 내가 기타 줄 탕 튕기잖아? 그럼 얘가 왔다 갔다를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S극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S극이 올 때, S극이 갈 때 여기 코일에 뭐가 만들어지는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의 진동을 뭘로 바꾸는 거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센서라고 하면 어떤 신호를 받아서 그걸 내가 사용하기에, 내가 해석하기에 그러니까 편한 신호로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물체를 보는 것도 빛 신호를 뭘로 바꾸는 거야? 내 눈에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뉴런을 따라 이동해서 뇌에 전달이 되고 우리가 시각 정보를 얻는 것처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호를 뭘로 바꾸고 싶은 거야? 전기 신호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방식에 이용되는 것 중에 뭐도 있는 거야? 전자기 유도가 이용되는 예시도 있는 거지. 그래서 단원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전자기 유도가 뭐예요? 렌츠의 법칙이 뭡니까? 패러데이가 뭡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제 생각보다 어디에 많이 중점을 두냐면 실생활의 이용예에 되게 중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무선 충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야로 끝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무선 충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충전기에 있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면 안 돼. 교류여야 돼. 그래야 자기장이 변해서 충전을 할 수 있어. 라든지. 그죠? 요렇게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무선 충전기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주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근데 마이크나 아니면 전자기타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하는 거야 지금? 신호의 전환이에요. 그죠? 센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이걸 다 뭉뚱그려갖고 이거 다 전자기 유도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걸 조금 더 쪼개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요. 요것만 너무 일찍 갔는데 우선 189, 190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다.